다시 찾은 환경미화원.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에도 수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무게와 양이 주택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고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문을 일찍 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을 끝내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좀 나갈게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쓰레기 진짜 문제 있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았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겨울에 추운데 또 눈 오고 이러면 미끄럽고 고생 많이 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뭐 보수가 뭐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생 많이 해요. 사장님, 다음부터 스티로폴 높이를 요 정도로 해줘. 더 높으면 차에가 안 들어가요. 예, 딱 요 정도가 좋아. 쓰레기로 지저분했던 시장이 어느새 깨끗해졌는데요. 집화장소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들, 환경미화원의 고된 작업의 결과입니다. 새벽 6시쯤이 되자 도로에는 이른 출근을 하는 차량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도로변 집화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 미화원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야심한 시각부터 동이 터오를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환경미화원. 이들의 고된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와서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시잖아요. 7시간을 지금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더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7시간 만에 겨우 목을 축이는데요. 작업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에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쌓이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얼게 되면 딱딱해져 부피가 줄지 않기 때문에 수거 차량에 많이 실을 수가 없어 운반 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겨울. 여기에 변수까지 생길 수 있어 작업하기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쓰레기 봉투네요. 예. 라스트. 다행히 눈이 쌓이기 전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다 살았구나. 오늘 다 끝나셨나요, 이제? 네,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 없이는 아무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거리를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 좀 걱정 많이 됐죠. 그래도 다행히 눈은 저기 얼마 안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작년 퇴직까지요. 앞으로 한 20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몸이 안 아픈 이상 계속 해야겠죠? 오늘 일과 비오고 끝입니다.
저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밤늦게 시작한 수거 작업은 10시나 돼서야 끝이 납니다. 꼬박 10시간을 추위와 싸운 것인데요. 수거하는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수거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집으로 가기 전 작업용 오토바이와 리어카를 분리해 정해진 장소에 놓는 것까지가 고된 일과의 진짜 끝입니다. 어휴, 손이 시려워가지고. 손 이게 다 다치고 막 그런 거라. 이 음식물들 막 쓰레기들 만지니까 이게 이 음식물 균들이 이렇게 돼갖고 이 손톱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균 때문에.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이. 버집처럼. 허리는 이제 나이 먹어서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도 결려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 넘쳐나는 일회용품으로 재활용을 선별하는 작업자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수거업체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제품을 봉지에 담겨 있는 거를 봉지를 뜯어서 이제 컨베이어 돌릴 수 있게 파봉 작업이라고 합니다. 봉지를 뜯어서 이제 봉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선별장에서는 70여 명의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는데요. 파봉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유리, 캔 등이 담긴 봉지를 뜯어내서 거둘 땐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밟게 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차 파봉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은 잠시 선별장을 나가는데요. 발을 끼면 병뚜껑 한 개를 밟으면 그때 상처 입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가 불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발을 땅에 지면에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을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사람이 하게 되면 위험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게차가 대신하게 됩니다. 파봉한 거는 컨베이어에 올릴 수 있게 저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자리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게 다시 이제 파봉하는 거를 깔아주는 겁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택배 주문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팬데믹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죠. 그러다 보니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닥에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찬 폐기물들.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여름철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름철에는 한 5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오늘은 저기 개근표에 저거 통계를 보니까 한 45톤 요 정도 되는 걸로. 예. 파봉 작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는 선별 작업인데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골라냅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은 데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돼 작업자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신속하게 선별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만 들어와야 되는데 재활용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뭐 쓰레기로 처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경우가 많은데요. 작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보통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반입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콤비아 돌릴 때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나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 팔다리 어깨만 이제 막 죽을 뻔 살편 묻고 살락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생명줄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작업을 멈추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골라낸 포대자루가 꽉 차면 1층과 연결된 곳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1층 작업자는 2층에서 떨어지는 재활용을 받고 나면 다시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동선을 줄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선별을 마친 재활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재질별로 압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후 철사로 묶여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한 40분 아니면 45분 걸립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86%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하지만 선별장에서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제대로 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여덟 시간 내내 이어진 선별 작업. 오늘 들어온 45톤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작업자들은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 밖의 작업자들은 쓰레기를 포대자루에 담는데요. 이게 다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들로 모두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노는 게 하루에 한 500잔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고 이제 이게 폐기 처분입니다. 이게 이제 수거 우리가 분리 다 하고 노는 게 이게 이제 쓰레기가 이게 너무 많이 먹어요. 쓰레기가 하루에 보다시피 500잔 이상 담아야 되니까 하루에 500잔 이상 담아야 된다고. 포대에 담긴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이 재밌잖아요. 이거 일하는 게. 또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처리하는 숨은 일꾼들. 묵묵히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